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손끝이 유난히 시리다고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두꺼운 이불을 덮어도 발이 좀처럼 따뜻해지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지는 않으신지요? 지난 30년간 병원에서 수많은 어르신 환자분들을 치료하며 저는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손발이 차가운 것이 항상 병은 아니지만 만약 우리가 이를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 라고 무시해버린다면 이 증상이 여러분의 삶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몸은 극도로 정교한 체온 조절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장이 뜨거운 피를 펌프질에 보내면 그 혈액이 손끝, 발끝까지 순환하며 체온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거나 생활 습관으로 인해 이 혈류가 말초 모세혈관까지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손발에서 시린 추위를 느끼는 이유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계절에는 몸이 체온을 조절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상태를 의학에서는 말초순환 저하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질병은 아니지만 몸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고 거의 걷지 않거나 찬 음식을 자주 먹는 분들은 혈관이 수축하기 쉬워져 피가 사지스지까지 잘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손발이 항상 차갑고 심지어 밤에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생활 습관과 식습관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제가 병원에서 환자분들께 늘 권해드리는 안전하고 실천하기 쉬운 방법들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약도 비싼 건강기능식품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식탁 위에서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습관을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다만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건강교육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적인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증상이 지속되거나 통증, 저림 증상을 동반한다면 반드시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조금만 추워도 손이 꽁꽁 어는 반면 어떤 사람은 한겨울에도 손이 따뜻할까요? 그 차이는 바로 혈액순환의 균형과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피는 체온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가 잘 돌면 몸은 자연스럽게 따뜻해지고 소화도 잘 되며 피로도 덜 느낍니다. 하지만 피가 막히거나 느리게 흐르면 손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장, 관절, 심지어 뇌까지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손발이 차가운 문제를 단순히 온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에너지 순환과 균형에 대한 신호로 바라볼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먹고 어떤 습관을 유지해야 할지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몸은 이렇게 쉽게 차가워지는 걸까요?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은데도 왜 손끝은 저리고 발은 얼음장 같을까요? 그 이유는 사실 매우 간단하면서도 심오합니다. 첫째, 혈액순환의 속도입니다. 피는 산소와 영양분을 몸 구석구석으로 배달하는 배달원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 운송로, 즉 혈관이 점차 좁아지고 혈류의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둘째, 근육량의 감소입니다. 근육은 우리가 움직이게 할 뿐만 아니라 열을 생산하는 난로 역할을 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몸이 충분한 열량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같은 온도에서도 예전보다 더 춥게 느끼는 이유입니다. 특히 많은 한국 여성분들이 근육량이 적은 편인데 이것이 그들이 추위를 더 쉽게 타는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셋째, 스트레스와 압박감입니다. 우리의 빨리빨리 문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업무와 삶의 압박감은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라는 자동 스위치를 멉니다. 이 신경계가 자극되면 혈관은 수축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긴장하거나 걱정할 때 손발이 급격히 차가워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넷째, 식습관과 생활습관입니다. 강남의 전형적인 직장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겨울이든 여름이든 상관없이 아침에 서둘러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십니다. 점심에는 편의점에서 급히 산 김밥으로 때웁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한자리에 앉아만 있습니다. 이런 습관들이 찬 음식을 자주 먹는 것과 더해져 몸의 중심 체온을 떨어뜨리고 말초 혈관을 더욱 수축시킵니다. 이 네 가지 요인이 축적되면 몸은 열을 생산하기도 유지하기도 어려워집니다. 그 결과가 바로 차가운 손발과 무거운 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균형을 되찾는 것입니다. 무조건 뜨겁게 만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찬 것을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드리는 조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싶다면 먼저 순환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피가 잘 돌면 온도는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루 10분의 운동입니다. 계단 한 층을 오르거나 식사 후 천천히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다리 근육이 펌프처럼 작동하여 피를 다시 심장으로 밀어 올립니다. 이것을 근육 펌프 효과라고 부르며 의학적으로 수족냉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증명되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것은 호흡입니다. 우리는 긴장하면 자신도 모르게 매우 얕은 호흡을 합니다. 이로 인해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혈류가 느려지며 손끝이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몇 번씩 깊고 느린 호흡을 하라고 권합니다. 코로 3초간 들이마시고 입으로 5초간 내쉬십시오. 이 간단한 습관이 혈관을 안정시키고 몸속부터 따뜻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식습관에 있어서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찬물 대신 따뜻한 물을 마시세요. 차가운 과일 대신 실온에 둔 과일을 드세요. 야식 대신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드세요. 그것이 균형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만약 이러한 증상들이 통증, 저림 또는 피부색 변화와 동반된다면 여러분은 당뇨병, 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는 빈혈과 같은 잠재적인 질환을 앓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수족냉증을 하나의 신호로 여기십시오. 무시하지 마세요. 조금만 조절하면 됩니다. 걷고, 숨 쉬고, 따뜻한 것을 먹고, 충분히 자는 것. 이 네 가지가 여러분의 혈액순환을 되살리는 기본 열쇠입니다.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식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약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만나는 식재료들입니다. 이것들은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를 속부터 천천히 따뜻하게 만듭니다. 제가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은 식재료는 바로 부추입니다. 예로부터 부추는 녹색 인삼, 녹사이, 인삼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부추를 균형의 채소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부추는 몸을 갑자기 뜨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순환을 부드럽고 원활하게 돕습니다. 부추에는 알릴설파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벽을 부드럽게 하여 피가 손끝, 발끝까지 잘 흐르도록 돕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 B1, 비타민 C, 베타카로틴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피로 물질을 제거하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위가 약한 어르신들에게도 좋은데 소화를 편안하게 돕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추를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너무 오래 끓이거나 볶으면 좋은 성분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살짝 데치거나 따뜻한 물에 우려내는 것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 후 신선한 부추 한 줌을 뜨거운 물 한 컵에 넣고 약 10분간 우려냅니다. 향이 올라올 때 그 물을 마셔보세요. 속이 편안해지고 몸이 서서히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것은 치료가 아니라 순환을 돕는 작은 습관입니다. 만약 부추의 알싸한 향이 조금 부담스럽다면 두부와 함께 드셔보세요.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부추를 잘게 다져 두부와 섞은 뒤 약 10분간 쪄서 드세요. 부드럽고 향긋한 이 음식은 식사 반찬으로 아주 적합합니다. 저에게는 마포에 사시는 70세 김여사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의사 선생님, 저는 홍삼을 꾸준히 먹는데도 손발이 얼음장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아주 작은 변화 한 가지를 권했습니다. 매일 식사에 두부와 함께 찐 부추를 추가해 보시라고요. 3개월 후 그분은 다시 찾아와 밤에 발이 시려서 깨는 일이 없어져 잠을 더 깊이 잘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식품은 단호박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단호박죽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약이 되기도 합니다. 단호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부추와 함께 먹을 때 몸의 하체를 따뜻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베타카로틴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관 건강과 소화에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고전적인 보온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섭취량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얼큰한 맛을 좋아하지만 생강을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특히 짠 음식국과 소주, 습관으로 인해 한국인들에게 흔한 위험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따뜻한 차에 생강 몇 조각을 넣어 드시되 부추 우린 물과 약간 섞어 드시면 향이 더 부드러워지고 몸도 온화하게 따뜻해질 것입니다. 물론 마늘만을 빼놓을 수 없죠. 우리 한국인들은 마늘을 먹는 민족이라고 자부합니다. 우리는 삼겹살, 삼계엽살을 먹을 때 생마늘을 먹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 들어있어 부추 속 성분과 유사하게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혈액의 점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위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순환에 도움이 되게 하려면 익힌 마늘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흑임자, 휘김자입니다. 흑임자는 철분과 오메가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관의 탄력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보셨습니까? 우리는 어떤 특별한 약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식탁 위의 식재료만으로도 우리는 몸의 온도와 순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매일 한 번, 단 한 숟가락이라도 꾸준히 섭취하려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 식품들은 균형을 돕는 것이지 치료제를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혈압약, 항응고제 또는 심장약 등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식단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음식 외에도 우리는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생활이 차갑다면 몸은 다시 차가워질 것입니다. 첫째, 그리고 가장 쉬운 것은 발가락 운동입니다.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TV를 볼 때, 잠자리에 들기 전, 혹은 앉아 있을 때도 할 수 있습니다. 그저 발가락을 천천히 오므렸다가 펴보세요. 10회 반복합니다. 이것은 작은 움직임이지만 발의 근육을 활성화시켜 피를 심장으로 되돌려보내는 펌프질을 돕습니다. 특히 저녁에 하면 손발이 더 따뜻해져 잠을 더 잘 주무실 수 있습니다. 둘째, 복부배를 따뜻하게 유지하십시오. 배는 우리 몸의 중심입니다. 배가 차가우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손발로 가는 혈류도 줄어듭니다. 그러니 하루에 한 번 너무 뜨겁지 않은 따뜻한 찜질팩을 배꼽 아래 복부에 20분간 올려두십시오. 셋째, 걷기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파서 못 걷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이 걸으실 필요 없습니다. 단 10분만 걷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아파트 계단 1, 2층을 걸어 올라가 보세요. 걸을 때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며 피를 심장으로 강력하게 펌핑해줍니다. 넷째, 손을 보호하십시오. 설거지할 때 제발 고무장갑을 끼십시오. 저는 수많은 한국 주부님들이 여전히 찬물에 맨손으로 설거지하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손끝의 순환 스위치를 꺼버리는 행위입니다. 다섯째, 따뜻한 찻잔을 감싸 안으십시오. 차를 마실 때 양손으로 컵을 감싸 쥐어보세요. 그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달되어 신경을 안정시키고 손가락의 온도를 높여줍니다. 여섯째, 수면 환경입니다. 전기장판을 너무 뜨겁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너무 뜨거우면 땀을 흘리게 되고 그 땀이 증발하면서 몸은 오히려 더 차가워집니다. 기분 좋게 따뜻한 정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의 온도입니다. 스트레스, 외로움, 압박감. 이것들은 몸을 자동적으로 긴장 모드로 만들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려면 먼저 마음을 이완시켜야 합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음악을 듣고 그리고 깊게 숨을 쉬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루의 샘플 일정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기상 후 찬물이 아닌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따뜻한 아침 식사. 예를 들어 부추를 곁들인 두부찜이나 단호박죽을 드세요. 그 후 밖에서 10분간 걸으며 햇볕을 쬐십시오. 점심, 제 시간에 식사합니다. 따뜻한 국물, 채소, 그리고 단백질, 부추, 달걀찜이 있는 식사를 하세요. 식사 후 잠시 앉아 쉬며 심호흡을 5번 하십시오. 오후, 아이스 커피 대신 따뜻한 생강차 한 잔과 호두 몇 알, 혹은 작은 흑임자, 떡 한 조각을 드세요. 저녁, 긴장을 풀어주는 식사를 합니다. 너무 맵지 않은 국이나 찌개, 부추, 단호박, 마늘을 활용해 보세요. 식사 후 집안에서 10분간 가볍게 걸으십시오. 취침 전 복부 찜질, 발가락 운동, 그리고 따뜻한 허브차 한 잔을 마십니다. 여러분, 건강은 먼 목표가 아니라 작은 습관의 반복입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선택해 보십시오. 따뜻한 물 한 잔, 10분의 걷기, 부추 한 숟가락,
그리고 만약 나는 이제 늙어서 바꿔봤자 소용없어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몸을 따뜻하게 대해주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3개월, 6개월 뒤 여러분의 손끝은 분명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건강입니다. 혼자 하면 지루합니다. 가족과 함께 하십시오. 이 영상을 여러분의 자녀나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따뜻한 식탁, 따뜻한 대화.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건강 비결입니다. 이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일부터 따뜻한 물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댓글 하나가 다른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이 나이와 상관없이 늘 에너지 넘치는 하루를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몸이 따뜻하면 마음이 미소 짓습니다.